스케치에서는 저는 가장 기준으로 잡는 게 모든 근과 벽이 보이는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카니컬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치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펄팔 플로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세스 크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펄팔 플로우를 어떻게든 내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번에 저희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데 유기영 원장님, 당국대 출신 유기영 원장님 강의하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서 온 사진인데요. 저희가 어세스 오프닝을 하다 보면 다른 부위는 그나마 좀 더 나은데 하악 대구치하고 상악 일대구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게 학부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특히 상악 대구치에서 오블리크 리치를 침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문구 때문에 굉장히 상악 대구치의 어세스 오프닝 형태가 매지한식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MB2를 잘 찾을 수 있다면 가우징도 줄일 수 있겠지만 임상을 하다 보면 가우징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보지 않고 파일을 넣기가 어려워지고 체어 타임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과도 위치로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치아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고 부족할 때는 항상 치아 전 중앙에서 시작하면 최소한 한 7,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세스 오프닝은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센터에서 가장 최적이 큰 쪽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치아의 외형을 고려해서 아웃라인을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찾고 그 이후에 플로어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석회화가 심하거나 아니면 재분간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드랍되는 느낌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웃라인을 먼저 형성하는 형태로 어세스 오프닝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답부 병소가 크면 항상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료 계획은 술자가 갖고 있는 예지성, 그러니까 예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예지성이 높은 치료를 하는 게 올바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간 치료일 수도 있고 임플란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식이 있겠죠. 무조건 치아를 유지해야만 된다. 강압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절대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어떤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소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할 만큼 시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흔한 정도 병소 사이즈고 우리가 얼마든지 엔도를 해서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석 달 정도면 엑스레이 상에서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짧은 쇼텀으로 경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엔도 매력은 항상 크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예요. 애기인데 전치가 파절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살 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에피칼 클로저도 애매한 상황인데 이 애를 배치를 할 수도 없고요.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유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진으로 플랩을 제끼고 월을 먼저 형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며칠 사이에는 박테리아가 2, 3mm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회 펄포토미를 생각을 했고 요즘 MTA는 변색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0회 펄포토미를 시행해서 4개월 팔로우를 했는데요. 4개월 팔로우에서도 밑에 80픽 브릿지가 관찰이 됩니다. 이 정도로 요즘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예전에는 수산화칼슘을 많이 썼겠지만 요즘 좋은 MTA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재료들을 바이오세라믹 재료들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답부 병소가 크고 근관 내 내흡수와 외흡수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충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MTA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MTA를 써서 결국 5년 정도 팔로우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빠져도 이제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치아가 처음 상태에서 빼고 임플란트를 했다면 과연 5년 2개월 후에 젊은 아가씨의 상악 전치부 싱글 임플란트에 대해서 예지성 있게 치료하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놓고 보면 자연치를 유지한다는 게 또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 세퍼레이션 된 경우 간혹 있어서 의뢰해 주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잘하고 재주가 있어서 다 빼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트라이해서 제거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치아를 빼버리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증거를 없애버려야 돼서요. 근데 대개 파일 파절이 되거나 천공이 되는 경우는 전치부에서는 라비알 서피스로 천공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살 엣지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크라운 프레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관은 전치부에서는 설치 천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라운 프레임이 돼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파일 제거하고 확대를 해서 다시 보내드렸고요. 이 경우는 이제 석회화가 심한데 하악 전치는 시야가 확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미경은 아무래도 확대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간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 경우는 크라운 프레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크라운 프레임이 돼 있으면 설측 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설측으로 당겨서 초진 CT상에서 설측 천공 직전이었어요. 러브넥 끼고 봤을 때 벌겋게 이렇게 비쳐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별 어렵지 않게, 근관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기에도. 그래서 별 어렵지 않게 찾아서 하긴 했는데 항상 모르겠으면 진료실에 비타백스 다 있으시잖아요. 비타백스를 조금만 짜서 CT를 요즘은 찍으셔도 되고 강사 선량이 싫으시면 SLOB로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 찍어보시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찾아주는데 왜 빨리 찾았냐고 화를 내세요. 송도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화를 내고 보내버렸습니다. 어세스 오프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당근치에서는 가능한 모든 근간 벽이 보였으면 좋겠다. 코로나 서드에서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코로나 서드를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정말 호흡만 뚫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이 생겨서 에피토 업세스로 내원을 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오프닝만 해주고 환자의 증상은 빨리 개선되고요. 단기간에 좋은 팔로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도 팔로우업이 가능했는데 잘 치료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엔도지가 간혹 부러져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엔도지가는 부러지는 경우 보면은 100% 링구알 숄더가 제거 안 된 겁니다. 링구알 숄더가 제거 안 됐다는 건 뭔가요? 근간벽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설치기. 제가 당근치에서는 모든 근간벽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엔도지가는 이게 박혀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진 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올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제거하는 데는 아주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답답하죠. 그나마 이제 전치부니까 시야가 좀 확보가 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집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큰 집게로 이렇게 탁 집으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비교해 보시면 상부 확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된 게 관찰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펜만 얻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삭제해야 될 치질량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길이가 워낙 길게 부러져 있다 보니까 물리는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핸드파일을 이용해서 바이패스를 시켰습니다. 그 바이패스 후에 좀 더 헐겁게 만든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행히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강원도에서 내원했던 환자분이신데 따님 집이 안양이시래요. 그래서 따님 집에서 IPD를 하려고 봤는데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이 강릉에 있는 치과로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파일이 부러져 있다, 한 개가 부러졌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안양에 있는 원장님이 저한테 다시 리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이제 GDH, RPD 하시고 저는 파일 리무브 하나 뺐는데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어요. 빼고 하나가 부러졌다 그래서 파일을 넣어봤더니 파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엑스레이 찍기 귀찮아서 결국 바이패스가 된 셈이 됐는데요. 파일이 하나가 더 부러져 있더라고요. 두 개가 부러졌던 거죠. 그래서 나이타이가 한 번 부러지면 선생님들 절대 다시는 나이타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부러집니다. 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차라리 바이패스 됐을 때 핸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큰 파일은 빼서 사진 찍었는데 작은 파일이 툭 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확대해서 다시 의뢰해 주신 치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댄스 인바스나트스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원을 했는데 추가적인 근관을 페이턴시가 확보가 안 돼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필링 머티리얼이 선생님들 생각해도 바이오세라믹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세라믹으로 약간 일부러 오버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링을 했지만 MTA 이런 바이오세라믹 재료들이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링에 홍찬희 교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데 근데 워낙 대가시라. 근데 우리는 바이오 컴파터빌리티와 마이크로 리키지에 대한 장점을 목적으로 MTA류 바이오 세라믹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저 MTA를 썼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나 결과가 무조건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링을 했는데 사이너스텍이 다시 재발을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링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근관 내 처치를 하기도 어렵고 MTA니까 또 그래서 플랩을 제껴서 에이피칼 큐레테이지를 했습니다. 근관 내 공간에 대한 건 나름 확신이 있었고 채워진 부분도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프 하에서 필링 포인트로 확인하고 에이피칼 큐레테이지만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선생님들 간혹 임상 전치과 하시다 보면 정말 필링 잘 됐는데 안 났거나 그 사이너스 건보이 같이 살짝 올라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했던 수식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플랩 제낀 다음에 큐레테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심하게 너무나 이런 쪽에 근접되어 있거나 사각동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면 일부 남기고 하셔도 돼요. 그런 걸 실렉티브 큐리티지라고 해서 사용하는 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각 4cm 정도는 선생님들이 마이크로스코프가 없더라도 근관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리트로 프레임할 수 있는 기구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단기간이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라미나두라고 컨티뉴티가 관찰된 정도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정확한 플랫만 형성해 준다면 대충 세미루나로 하지 마시고 세마의 웨브캡 플랫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야 확보하시고 하면 사람이 서지컬 발치보다 쉬운 게 전치부 AP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만 좀 쌓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치부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이 보면 몇 년 후에 내원하신 경우예요. 밑에 분명히 MTA를 채워놨는데 그 MTA가 워시아웃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플랩 열고 다시 들어가서 썰라인으로 씻어보면요. 약간 노르스름한, 회색빛이 도는 노르스름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타펙스도 아닌데. 그게 썰라인을 대고 씻으면 그냥 씻겨요. 대개는 이건 알칼리 실리칸 리액션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해드리겠지만 가능한 MTA라는 MTA류, 바이오세라믹유와 썰라인은 궁합이 맞지 않아요. 가능하면 MTA류를 쓰실 때는 반드시 증류수를 쓰기 부탁드립니다. 난리오나드 솔루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선생님들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니까 경험하실 수 있죠. 분명히 프라이머리 엔도 오리진에 의해서 임플란트 표면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제 병변으로 오염이 된 거죠. 뭐 박테리아야 거의 있겠지만. 그러면 엔도만 했을 때 과연 이 픽스처가 다시 쓸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치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사한 경우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 임플란트 표면에 본이 다시 패치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한번 오염된 부분에는 안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원이라면 4만 동 한 번씩 뚫어보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할 때. 껌먹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낼 수 없으니까 픽스처로 막는 경우 한 번도 없으신가요? 개원하셨는데 저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잡아주는 뼈만 충분히 있으면 임플란트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경우가 분명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로 무조건 빼기 전에 임플란트를 전에 엔도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부치부는 이제 애들 같은 경우 리제너레이션을 해보는 게 의외로 괜찮거든요.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환자의 매니지만 잘 된다면 코로나 포션의 치수 조직만 조금 제거하고 근답부 병변 종류에 상관없이 리페어라는 수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뭐 리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리바스큐라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리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루트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로저도 에이펙스 클로저도 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생긴 조직이 펄프 티슈는 아니죠. 커넥티브 티슈일 거고 뿌리 끝에 생긴 그 치질도 덴틴이나 세멘텀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멘텀 라이크 머티리라고는 하지만 치질이 조금 더 생긴 만큼 치질의 파절 저항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정도의 수식이라면 로컬에서도 얼마든지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재료들이 좋아졌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하시면 뭘 체크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이런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미싱 캐널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되게 MB2가 미싱된 경우는 환자들이 보철이 완료되고 나서 한 2달, 3달 이 정도에 내원을 해요.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닌데 뜨거운 커피나 국을 먹을 때 뭔가 좀 무리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미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페이턴시가 확보되었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워킹 렉스는 맞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적절한 사이즈로 확대를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하나씩 룰아웃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하십니다. 어느 정도 100%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70, 80% 정도의 환자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치아의 근관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치아가 어떻게 돼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선생님들이 현미경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미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6배 정도는 사용을 해서 엔도 진료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료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진하게 가다가 사라지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항상 이런 미싱 캐나를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 치아의 미들 서드 부분의 치아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발치치아 보셨습니까? 상악 MB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미들 서드 정도에서 루트의 이미지는 롱 오발한 쉐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날이 하나의 확률이 적은 거죠. 하악 베이치의 메지알 루트 어떻습니까? 디스탈 루트나 미들 서드의 형태는 롱 오발한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관이 하나 이상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미싱 캐나를 줄여가시면 도움이 될 거고, 요즘 특히 CT 많이 찍으니까요. 타치과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파일 세퍼레이션 돼서 의뢰를 해주셨고, 다행히 파일을 리무브하고 또 필링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보처를 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 대학 동창입니다. 대학 동창인데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저희 병원 내원하는 가장 큰 원인은 크랙입니다. 방치된 크랙. 그것도 오래된 크랙이죠. 네. 저한테 임플란트 올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구강과 전문인데 임플란트에 대한 저걸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것만 엔도해달라고 엔도해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크라운 아직 안 씌웠을 겁니다. 이거 5년 정도 됐거든요. 치과 의사들은 희한하게 또 크라운도 잘 안 씌워요. 지켜보고 하겠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컴플레인부터 뭔가 레벨이 달라요. 일반인 환자와는 레벨이 달라요. 자, 에이펙스 쪽에서 뭔가 벽을 치는 느낌을 얻었어요. 이때는 선생님들 근간의 중간이나 에이펙스 쪽에서 벽을 치는 느낌이 들면 프리커브를 줘야 됩니다. 저는 프리커브 주는 방식은 라운드한 형태로 커브를 주는 경우와 이렇게 급격한 커브를 주는 두 경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미들서드에서는 이런 급격한 커브가 더 편하거든요. 스몰 킹크라고 제가 이름을 해서 부르는데 스몰 킹크가 훨씬 유리한 형태가 되고요. 디스탈 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라운드 커브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바나나 라이크 커브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엘보 라이크 커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프리 커브 파일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끝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저는 어떤 플라이어를 사용하기보다 핀셋보다도 이런 스몰 킹크를 줄 때는 핀셋으로 줍니다. 라운드 커브 정도는 그냥 핸드 파일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여선생님들, 특히 젊은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 된 게 엔도돈티스트가 네일 아트를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슬픈 거죠. 여선생님들한테는. 네일 아트를 했다는 건 프리컵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상악 소구치는 치근의 미들서드의 단면이 당연히 오발한 쉐입이겠죠. 롱업 오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건 캐날이 두 개 이상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치아의 입구가 라운드하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치근의 형태와 유사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마저도 귀찮으시다면 최소한 파일을 X자로 교차해서 넣는 습관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미싱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근관당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한 300~4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 계신 요시테라우치간 선생님이 이 파일 하나를 리무브하는데 850불을 받고 진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페라리 타고 다니세요. 와이프도 페라리. 자기는 빨간색 페라리, 와이프는 파란색 페라리 같은 모델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저는 꼭 현대차.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워킹 위스, 그러니까 MAF를 결정을 해서 필링을 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선생님들만의 기준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최종 MAF라고 생각하는 그 파일이 근관 내에 넣었다가 뺐을 때 팁 부분에 삭제편이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니멈 다이아메타라도 커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브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MAF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텍타일 게이징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확대해 놓은 만큼 정말 그만큼 확대됐느냐 X에서 이걸 측정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구로 한다기보다는 교과서에도 잘 예전부터 나와 있듯이 선생님들이 핸드 나이타입 파일 쓰셔도 돼요. 그런데 핸드 나이타입 파일이 약간 짧게 내가 해놨을 때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을 쓰실 때 저는 한 단계 작은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6을 했다면 저는 25번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25번이 너무 헐겁게 들어간다면 오버일 확률이 있죠. 그러면 쉐이핑 사이즈를 키워야 될 수 있겠죠. 스치듯이 들어가면 30번 확대가 맞습니다. 너무 꽉 끼어서 들어간다면 그 전에 내 파일이 그렉스까지 안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GP콘으로도 게이징 할 수 있는 게 텍타일 게이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필링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언더 필링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감염 공간의 경우는 근관에 덴티널 튜블로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라저 사이즈까지 확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몇 단계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임상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딱 한 단계 정도, 최소 한 단계 정도라도 더 키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항상 진료 시에는 엑스레이가 화면에 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근이 너무 얇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디스탈로 빠지는 경우, 훅쉐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쉐입 사이즈를 제한해야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시면서 하면 될 거고요. 저는 이 네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건강 치료 시 MAF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내원해서 아파서 왔다면 첫 번째 미싱, 두 번째 랭스, 세 번째 위드스, 그 다음에 페이턴시 이걸 체크하고 필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피칼 서저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에피코토미를 하는데 싸게 해달라고 부탁을 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목은 없어요. 근데 양쪽의 형태가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피칼 서저리를 양쪽으로 해서 보내드렸고요. 이 환자는 치과의사 환자입니다. 네, 보종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요. 이걸 미엔도를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CT상을 봐도 이걸 미엔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보다 더 잘할 자신 없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칼 서저리를 추천해드렸더니 되게 똥 씹는 표정으로 받고 갔습니다. 12개월 후에 다행히 힐링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힐링이 안 됐으면 멀쩡한 치아에 짜장내놨다고 뭐라 했겠죠. 네. 소구치부에 이렇게 삼각동과 연계된 부분을 보시면 하다가 사이너스 퍼포레이션 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플랩으로 막으실 거잖아요. 삼각동에 수술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위에 하얀 선 보이시죠? 코티칼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큐레테지로 긁을 수 있습니다. 본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빡빡 긁으면 깨지긴 해요. 저는 깨봤거든요. 깨니까 안이 검었더라고요. 사이너스 뚫으면 그거 아시죠? 안에 검은 거?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꼬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저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동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다는 게 또 엔도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MD 선생님이신데요. 치과의사 친구분이 가보라고 했다고 오셨습니다. 상악 소구치는 이렇게 이스모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구치부터는 에피칼 서저리를 하실 때 차라리 리퍼를 해주시는 게 결과 면에서도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구치부터는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에이펙스 자릅니다. 자르고 윈도우를 너무 작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서 기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잡아준 다음에요. 이제 큐레테지를 할 때 루트를 좀 잘라도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병선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그때 서지칼 큐렛으로 이렇게 덜어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그 남는 부분을 그레이시 큐렛 있죠. 그레이시 큐렛으로 딱 빡빡 긁어주면 깨끗하게 잘 들킵니다. 한번 써보시면 뭐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발치하시고 골병소 주변에, 입구 주변에 있는 거 긁을 때도 그레이시 큐렛이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프랩할 수 있는 울트라소닉 팁 전치부용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 선생님들 쓰신 데는 무리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링을 해주면 됩니다. 저렇게 이스무스 부위를 처치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AP거용 재료는 저는 지금 웰루트 PT, 퍼티타입이거든요. 웰루트 PT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마루치 엔도셈 프리믹스 타입 같은 경우는 깊이가 좀, 그러니까 프랩량이 조금 깊어지게 되면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하부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못 쓸 바는 아닌데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웰루트 피트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페이퍼 포인트를 끝에를 살짝 꺾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다집니다. 아말감 정도 딱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지금은 웰루트 피트를 제 선호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에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천공 메꿀 때도 괜찮고 해서 하나 정도 구매해 놓으시면 유효기간 안에 쓰실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구치구입니다. 대구치에서는 저는 이제 제 고려에 이렇게 심리적인 건 좀 더 줄어드니까요. 그냥 이 치아를 수복할 수 있느냐를 제일 우선시 생각합니다. 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캐리어스 리무브하고 먼저 월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 월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치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치를 환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지금 본 레벨에 거의 다 있는 정도죠. 이런 정도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크라운 마진 어디에 두십니까? 건전한 자연 치질상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크라운 랭스닝을 해봤거든요. 하악 대구치를. 상악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악은 열심히 살 잘라내고 그 다음에 딱 꼬매면 신기할 정도로 첫 수술 상태랑 똑같아져요. 수술 전 상태랑. 안 그러시던가요? 뭐 치주과 선생님들이야 그렇겠지만 저의 스킬 정도에서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살덩이를 꽤 떼내는데도 그 위치에 딱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마진 엘리베이션, 뒷마진 엘리베이션 개념으로 레진 마진상의 크라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코어를 먼저, 무어를 먼저 쌓아보고 그게 유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진행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발치를 해야겠죠. 근신부에 이런 금속성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간혹 있죠. 선생님들이 의뢰서를 써주실 때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다고 써주시진 않으시잖아요. 대개는 페이턴시가 확보 안 된다고 써주세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이런 상태죠. 그래도 팔라탈이나 DB 보면 되게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거를 했는데 그냥 보면 일자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얘가 휘어 있었어요. 망고 하방에 있던 부분이라 길이가 또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나와요. 머리 부분을 일부 좀 잘라서 부러뜨린 후에 위에 부분 제거하고 하방을 운 좋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타우로돈티아입니다. 제가 로컬에서 정말 안 해야 될 치아 중에 하나가 타우로돈티아라고 생각합니다. 타우로돈티아는 일단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또 페인 컨트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경기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절대 대학병원으로 좀 이렇게 레퍼를 해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우리 수련의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타우로돈티아를 대학병원으로 몰아주셨으면 로컬로는 리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도 약간 타우로돈티아에 가까운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아직도 근간의 다양한 정도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MB루트가 보면 3캐날입니다. 방향도 되게 제각각이고요. DB 하나만 정상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팔란탈 캐날도 에이펙스에서 스텝 포인트로 다시 갈라집니다. 물론 근간이 크고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유관으로 하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한 캐나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결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엔도를 할 때는 아무리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를 하는 경우는 저는 발치를 권하거든요. 그런데 어세스 오프닝을 이렇게 해서 엔도를 하는 중인데 페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의뢰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이건 아무리 대합치가 반드시 잘 나있다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필링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코아까지만 하고 되게 의뢰해 오시면 저는 코아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는 저희 치과에서 하고요. 아니면 의뢰서에 보철까지 진행해달라 하는 경우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캐널만 찾아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개원치과, 보조과 전문 선생님들께 리퍼를 하실 경우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건방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크라운까지가 하나의 연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크라운 하나 안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크라운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뢰를 해주시면 아니 저희 치과는 괜찮습니다. 저는 포기해버리면 돼요. 포기하면 편해요. 네. 그런데 아직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다시 더 받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크랩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치과 원장님이세요. 네, 치과 원장님이신데 이렇게 밴드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무조건 엔도 하라는 거죠. 플로어에 크랩 라인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크랩 플로어까지 연장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엔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다행인데 원장님이 입이 되게 크셨어요. 정말 3번이 8번인데 7번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링까지 해드렸는데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팔로업이 안 돼요. 아프셨을 때만 딱 오시고 그 다음 안 오세요. MB2 캐널이죠. MB2 캐널은 이렇게 입구에 구멍이 살짝 보이는 정도의 캐널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MB와 MB2는 만나니까 굳이 MB2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MB와 MB2는 만납니다. 어느 정도요? 100% 만납니다. 그걸 인터캐널 커넥션이라고 하거든요. 100% 인터캐널 커넥션이 있다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들 레퍼런스 포인트 잡으실 때요. 이것도 사람이네요. 네, 근데 레퍼런스 포인트 잡을 때 이렇게 치간부에서 선을 한번 쭉 내려 그어 보십시오. 이 내려 그은 선에서 루트 TV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DB 루트 TV 이런 경우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DB 커스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블 커브가 되니까 부러져요. 이때는 메지알 마지날 리치나 아니면 메조 볼칼 커스, 메조 팔각칼 커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안 맞죠. 로버스타하고. 그럴 때는 하나 면을 이용하지 말고 끝부분만을 이용하시면 돼요. 끝에 남는 치질 와동의 근접대 일부만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냥 내부치는 항상 이런 완곡들을 많이 갖는다는 점 생각하시고 이 경우도 크라운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DB로 가면 부러지는 거죠. MB 쪽으로 레퍼런스가 와야 되는 거고요. MB 쪽에 캐날이 팔기 하나 부러져 있고 DB 캐날 입구도 보면 뭐가 조그만 하얀 게 있죠. 근데 저것도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MB는 사실 바이패스가 쉽게 됐어요. 그냥 됐어요. 그런데 DB 캐날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기 위해서 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들어갔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필링된 엑스레이를 보시면 DB 캐널을 하니까 확실히 메지알에서 디스탈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할 때는 항상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지 한 번씩 체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임상가들은 다 그렇잖아요. 1mm만 더, 한 번만 더 이거잖아요. 네. 그때 사고가 나는 거고요. 탕치과 원장님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환자한테 저 재치료를 하던 중에 지피콘이 저렇게 약간 넘어간 상태에서 있다. 라고 환자한테 또 고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조이스 치과 가면 저걸 빼줄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 선생님들 상악동에 픽스처 한 번씩 빠쳐보셨죠? 항상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빠쳐봤거든요. 몇 번 빠쳐봤는데 임플란트가 크리스탈 하다가 푹 빠지면 환자 서가지고 자 뛰세요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GP콘도 안 나오죠. 근데 뺐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뺐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우드 그렇지 넣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피가 딱 차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 몰라 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는데 운 좋게 붙어나가죠. 정말 운 좋은 거죠. 상악동에 빠진 픽스처가 어쩌다 한 번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확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환자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필링했습니다. 이 경우는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들 MB 루트니까 접근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디스탈에서 메지아로 들어오겠죠. 렛지가 생기면 거기에 생기는 거죠. 항상 렛지는 망곡의 바깥쪽에 생깁니다. 망곡의 안쪽에 렛지 생기는 경우는 게이트가 입구에서 쑤셔 박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항상 어느 위치에서 뭐가 생겼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실 겁니다. 뒤쪽이고 잘 안 보이고 손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서지컬 블로그 8기입니다. 7번 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손 작으신 분들은 편한 엔도 하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쇼텀이지만 2기부의 골파계 있지만 난바이탈이죠. 그럼 프라이머리 엔도 오리진, 세컨더리 페리 오리진이겠죠. 그러면 엔도 치료만으로 당연히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타 치과에서 필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시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만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런데 환자는 계속 불편해서 뽑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뽑을 바에는 제식을 하고 뽑읍시다. 그래야 제가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식을 권유해드렸더니 또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보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지피콘이 약간 넘어가 있죠. 자, 그럼 이 지피콘 때문에 아플까요? 이 부드러운 지피콘이 조직에 자극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라메이션 컨트롤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의 포린 바디가 넘어가서 페인이 유지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콘이 넘어가서 아프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생각해 보십시오. 임플란트 BIS가 100이 안 되지 않습니까? 뼈에 80%대밖에 안 되는 BIS를 갖고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붙어 있는 부분은 식을 때 아파야죠. 근데 임플란트는 안 아픈데 왜 지피콘? 지피콘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친구분한테 먼저 치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저 하얀 게 뭐 같습니까? 뭐 M2 하는데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케미칼 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사이너스 멤브레인 보면 되게 얇지 않습니까? 그 얇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그러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닿으면 녹아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팔로우를 왔을 때 어떻습니까? 본 힐링이 됐죠, 7번에. 그런데 수산화칼슘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멤브레인이 안 녹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덩어리져서 굳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넘리스를 만들 수 있다. 케미칼 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 동의합니다. 케미칼 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메카니컬 프레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진계 실러를 써서 넘리스가 온 케이스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메카니컬 프레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선시 고려를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분도 치과의사 선생님이니까 어떻습니까? 7번은 크라운 안 했지 않습니까? 병변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도. 자, 엔도를 리엔도를 해드렸습니다. 리엔도를 하고 캐널에 하나 미싱돼 있었고요. 위드스를 조금 더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힐링이 단 3개월 만에 됐죠. 이래서 엔도가 재밌는 것 같아요. 회의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내 치료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엔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약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딴 데서 치료를 하다가 내원을 하셨어요. 이건 살려달랍니다. 그런데 CT 보면 어떻습니까? 버칼루트가 에이펙스까지 프로빙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절대 안 빼겠대요.
뭐 묶어놓고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지금 12년 됐어요. 이제는 빠질 때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년 됐으면 부러져야지 그 이후에 임플란트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면 되는 거죠. 후배 선생님이 파일 세퍼레이션이 있다고 노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넣어봤더니 이 파일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버사인을 보입니다. 퍼포레이션이 있고요. 다행히 이 파일이 현미경에서 관찰이 돼서 리무브하고 필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필링 전에 이 할머니가 또 그 후배 원장님이 개원하고 있는 그 건물 주세요. 복잡한 상황이죠, 이거.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새벽 4시간 되면 그 부엌에 나오셔가지고 부엌 구석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울고 계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이렇게 쪼그려서 울고 계신다. 저도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아주대병원이 저희 치과 근처에 아주대병원 신경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신경적 치과 가라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신경과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가셨어요, 진짜. 돈은 많으신 분이니까요. 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저는. 근데 분명히 이런 특히 여자분들 할머니들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선배님하고 그 사모님 치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특히 갱년기쯤에 있는 남성, 여성들 환자를 볼 때 조금 우리가 교과서적인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분명히 반응이 다른 경우들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근거는 없고요. 그냥 저 개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방법이 좀 있는 케이스들이고요. 네덜란드에서 환자분이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상태로 왔는데 뭐 캐나리 하나 못 찾고 뭐 주저리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리액도를 해드렸습니다. 네덜란드 가셔서 그럼 다시 하시든지 하시라고. 오래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엑스레이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 가시라 그러고 가셔서 한국 가면 독립치과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러가 들어간 케이스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또 미싱을 했구나,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지 실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공간이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된 공간은 우리가 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그 공간은 선생님들 NAUC의 소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이고요. 파일이 2개가 부러져 있죠. 그래서 캐널장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 경우도 이제 리무브를 해서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석회화가 심하다고만 표현드려요. 천공이 된 경우도 흡수가 너무 많이 됐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파일 세퍼레이션이 오면 그냥 공간이 막혔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치과에서 뭐 천공을 하려는 게 일부러 오늘 뚫어야지 하고 뚫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흡수가 너무 심하네요, 아니면 뿌리까지 추치가 진행됐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하나 없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변변이 꽤 있지만 5개월 만에 이런 결과들을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치과니까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지성 있는 치료로 가자는 겁니다.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따로 케이스를 좀 넣는데요. 선생님들 환자가 페인을 느낀다고 해서 근간 확대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간 확대가 부족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근간 확대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이 환자 아무것도 저 확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대한 거 아니에요.
단지 저는 페이턴시 체크만 하고 세척만 추가적으로 하고 증상 개선돼서 필링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오래 안 가겠잖아요. 거의 포스트 두께까지 확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증상도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미싱, 렉스, 위드스, 페이턴시 이런 순으로 롤아웃 시켜보시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무조건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확대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7번은 다행히 뺐고요. 빼고 임플란트를 해드렸고 제가 10년 쓰신 거예요. 네, 그 앞에 거 지금도 아직 쓰고 계신데 항상 근관의 망곡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열 처리되어 있는 파일을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덴티 쉘프를 줄여서 스트레이트 라인 어세스를 잡는 게 개원이들은 편합니다. 미니멀 인베시브 엔도돈틱스를 개원가에서 추구하기는 아직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도로만 생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트레이트 라인 어세스를 어느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코어 마진, 핀 마진 엘리베이션 한 케이스거든요. 3년 8로 그게 아직 안 와요. 더 오래 쓰고 있겠죠.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야죠. 자, 엔도로드 파일 아침에 부스에서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파일은 선생님들 페이턴시 파일까지만 쓰세요. 윗번호 쓰는 거 아니고요. 아직은요. 아니면은 이리게이션에 대한 충분한 컨셉을 갖고 쓰셔야 돼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페이턴시 파일에 집중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rpm 0.8겹쯤 정도 쓰면 되는데 20번까지 쓰고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들 페인 컨트롤 안 되는 케이스 잡히기 시작하면 파일에 대해서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페이턴시 파일로만 쓰십시오. 타치과에서 의뢰가 왔던 환자인데 제가 다이렉트 폴드 캠핑을 했어요. 엔도하기 무서워서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180도 거꾸로 올라올 정도잖아요. 이거 15번 엔드 파일 쓰면 100% 렛츠 생깁니다. 그래서 엔도로드 파일을 썼어요. 페이턴시 파일이요. 15번 쓰고 20번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최종 35까지 확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5까지만 장성호 원장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칼슘으로 항균 효과를 얻으려고 했고요.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근관 내 세척에 어떤 그로스 데브리의 리무브에 좀 신경을 썼고요. 저는 항상 NaOCl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화이트 엔도스틸과 커타버차를 이용해서 저는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필링을 했습니다. 자, 필링 엑스레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망고그 형태가 계속 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상부를. 이거 핸드 파일 썼으면 아마 사이드로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트 트리티드 파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이제는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패스 파일 있을 때도 아주 강추는 안 되는데 엔도로드 페이턴시는 정말 쓸만한 파일이에요.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아직 팔로업이 안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라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이 안 벌어져서. 그래서 크라운은 집 근처에 있는 치과 가서 하면 됐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S커브입니다. S커브인데 저 상태에서 아마 핸드 파일 잘못 썼으면 렉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엔도로드 파일을 쓰고 쉐이핑을 했던 경우고요. 선생님들 MTA 실러 많이 쓰시죠? 지금 바이오세라믹 실러. 여러 회사 종류가 있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MTA 실러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정확한 명칭으로는 바이오세라믹 실러가 맞겠죠. 저도 사용한 지가 8년 정도 됐습니다. 레진계 실러를 안 쓴 게 레진계 실러에 비해서 완벽하게 엄청나게 우수한 뭔가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써야 될 경우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계속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써보곤 있습니다. 자, 실러 베이스드 옵츄리어션을 했어요. 자, 원콘 테크닉으로 필링을 했다 칩시다. 이 경우는 이제 컨티뉴스 웨이브를 한 거지만 자, 8년의 팔로우를 받습니다. 이 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실러 타입은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년 팔로우 자체가 없어요. 재료가 만들어진 게 그게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8년 정도, 국산 제품으로 8년 정도의 팔로우가 있다는 건 이제 선생님들 그냥 쓰실만 하잖아요. 제가 왜 아까부터 10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정도 쓰면 된 거지 않습니까? 대신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을 할 때 선생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들 실링, 캐널 필링, 캐널 필링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실링입니다. 실링을 하는 건 겉합포차가 아니라 실러입니다. 이 실러를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충분히 보내주고 그러기 위해서 가압 충전이라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했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부위로 충분히 실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압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러를 그러면 짜서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이 캐리어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GP콘이에요. 그 GP콘과 내가 성형 확대해놓은 공간이 제일 잘 맞는 상태라면 우리가 겉합포차를 넣는 것만으로도 가장 많은 실러를 원하는 부위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거는 테이퍼가 너무 커요. GP콘 테이퍼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GP콘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르는 그냥 가압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러를 어느 부위로 넣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 저는 그 부분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캐널의 드라이 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는 아니고요, MTA 계통 재료들은 수화 반응에 의해서 경화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간 내에 좀 있는 수분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더 세팅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분이 너무 많으면 MTA 실러가 경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GP콘이 원하는 데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은 제외하고요. 수분이 있을 때 이 수분이 약간 모이스트한 상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이 MTA 계통의 바이오세라믹 실러들이 세팅 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워시아웃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얘 수분에 의해서, 삼출물은 수분에 의해서 경화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워시아웃이 돼버린다고요. 경화되기 전에. 필러 타임은 그게 좀 덜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식도 있겠죠. 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어떤 계통의 실러건 근관의 드라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 주의해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관의 태부학적 형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타입 2라든지 C쉐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칼리 실리칸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오나이즈 솔루션, 증류수로 반드시 파이널 이리게이션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선생님들이 간혹 한 번씩 있었던 좀 애매한 상황들에 최소 60~70%는 해소가 조금 되실 겁니다. 조건만 맞추시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건 제가 팔로우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천공이 좀 있네요. 흡수된 거죠. 저 부분에서 흡수가 있으니까 천공이 됐다고 환자가 많이 아파하지 않아요. 천공 자체는 옵시한 정도예요. 주 근관들을 찾냐 못 찾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주 근관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특히 천공이 골 하방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쉽습니다. MTA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근관을 확보 못했을 때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파일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제거했던 경우고요. 이 경우는 또 독일에서 왔어요. 근데 빼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10몇 살짜리, 12살인가 13살짜리인데. 그래서 필링을 하고 고민 끝에 교환면이 좀 우둘투둘하죠. 레진 빌드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 여부는 독일에 가서 최종적인 거 판단하시라고 필링 해주고, 대개는 한국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라고 꼭 이야기해달라고 저는 했습니다. 석회화 공간이, 석회화가 심할 때는 선생님들 최적이 큰 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상악은 팔라탄, 하악은 원심 쪽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게 더 쉬워요. 또 하악 근심 캐널이 다 석회화가 되겠다. 그러면 M에 먼저 손을 대십시오. 왜요? 펑셔널 커습이 버칼 커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회화가 되면 버칼이 훨씬 심해요.
링구알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발치하기 되게 어려운 케이스인데 전신 상태 때문에 발치를 못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이렇게 내원을 했습니다. 자, GP권에 노출됐죠 지금? GP권이 구강 내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건 문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담부가. 그런데 어떤가요? 엑스레이 상에서 근담부에 컴플리트 힐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병수 사이즈는 줄어들었죠. 저희 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강 내 GP권이 오픈되면 4주 이내에 구강 내 모든 세균이 근담부에서 발견된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죠. 도미니크 리쿠치란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3와 F8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근간 충전의 퀄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간 충전의 퀄리티가 충분히 얻어졌다면 오픈된 GP권에 의해서 생각보다 오염이 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코로나3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APK3 중요하게 생각하시되 근간 충전의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쉐입은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다는 케이스죠. 자, 잠깐 핸드 파일 쪽 볼까요? 자, 워킹 랭스를 확보할 때 절대 핸드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워킹 위드스를 확보하는 게 바로 나이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떤 실수를 하죠? 나이타이로 워킹 랭스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 끝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누르죠. 그래서 부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워치 와인딩이나 턴의 툴이 바로 핸드 파일의 핵심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어때요? 항상 어느 정도의 수직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직력은요, 핸드 파일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면 충분해요. 그걸 손으로 느껴가야죠. 내 손은 택타일로. 근관이 가리면 너무 좁으면 가는 파일 쓰십시오. 선생님도 6번 파일도 있어요. 6번, 8번 쓰시면 돼요. 10번으로 힘들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근관이 큰데 안 들어가요. 벽에 치는 느낌이에요. 이때 프리커브 주는 겁니다. 프리커브를 스몰 팅크 같은 걸 줘서 한번 바이패스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프리커브를 줬다는 이야기는요, 회전력을 최소화시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커브, 이렇게 바나나 라이트 커브를 줬을 때는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스몰 팅크 형태로 줬다는 건 어때요? 이제 약간의 수직력과 회전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낭창낭창 덜하니까요. 그래서 한 비트는 느낌으로 비틀고 내린 상태에서 비틀고 다시 들어서 비틀고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죠. 자, 프리커브 파일을 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필링된 데서. 그러면 내면으로 만곡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줘서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 있는 커브 형태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디스탈 훅 쉐입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 번째 경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몰 킹크로 줄 때는 작은 양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유리해요. 저게 2, 3mm 주면 안 돼요. 2, 3mm 줘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 캐나를 찾기 위해서요. 이렇게 파일 하나 딸랑 놔두면 선생님들, 아, 저거 하나를 하나보다 생각하시겠지만요, 저 캐날 하나를 저 위치까지 넣기 위해서 파일은 10개 이상 들어갑니다. 자, 디스탈 훅 쉐입이죠? 자, 스트레이트한 파일 넣습니다. 안 들어가죠. 이게 벽 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손끝으로 가볍게 이렇게 당기면서 꺾어주면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를 금방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나나 라이트 커브, 라운드 커브죠. 라운드 커브를 주고, 이건 회전력을 안 주는 거예요.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만 방향만 틀어가면서 툭툭툭툭 내리는데 거의 대부분 디스탈로 갑니다. 그래서 넣고 들어갔죠. 네. 이 디스탈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서 환자분들이 손으로 두드릴 때나 혀로 밀 때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확 잘라버리고 싶으시죠? 네. 환자 손가락 쳐서 아파요. 선배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페이턴시가 안 나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90도 정도의 만곡을 보이는 건데요. 일단 마텐사이트 베이스 파일을 쓸 수 있으면 좀 더 나으실 거고요. 그 마텐사이트 베이스 파일도 레시프로케이팅으로 쓰면 또 파절 정성이 좀 더 나아집니다. 요즘은 모터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로우
토크 써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케이스는 프로테이퍼 골드로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오리진이니까요. 뭐 힐링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디스탈이 많이 먹어 보이는데 다행히 프로빙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젊은 여성이라서 시도를 했고 2년 팔로우에서 그런 때는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냥 CCLB고요. 재근간 치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병소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관찰하는데요. 3년 이내에 한 거면 다시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고찰할 거면 다시 합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경과가 될 경우에는 증상이나 병소가 없으면 크라운하고 지켜봅니다. 대신 근단 병소가 있으면 해야죠. 또 대신 코어는 반드시 제거해요. 코어 제거하고 내부의 오염 상태는 확인을 합니다. 여기 3년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에비던스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 김평식이가 3년이래. 그러면 난 2년. 이건 하면 안 돼요. 3년이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승종 교수님이 예전에 5년이라고 그러셔서 전 3년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 수련회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재근간 치료를 할 때 재발된 원인이 파악이 되는지 기존 치료보다 항상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생각하면 10개 치과 중에 이런 정도면 10개에서 8개는 빼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라 그래도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환자 사라진다고. 마찬가지죠. 하지만 리엔도는 항상 힘듭니다. 그냥 지피콘을 한 번에 확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내고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디스탈 딥 포켓도 있는 상태였지만 한번 엔도 오리진이 너무 명확해 보여서 트라이를 해봤고요. 1년 정도의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고요. 마치 꼭 프랙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7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지금 더 됐겠죠? 그런데 선생님 지피콘 제거할 때 뜨거운 물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기 뜨거운 물. 그거 그냥 주사기에 좀 받아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를 와동에다가 좀 채워놓고 코로나 스레트 제거할 때 좀 해보십시오. 그럼 시피콘이 약간 말캉해져요. 특히 최근에 한 건 최근에 한 것으로 오래되면 좀 덜한데요. 최근에 한 것들은 뜨거운 물 그 정도면 변화됩니다. 대개 46도에서 50 몇 도 정도면 베타 베이스에서 알파 베이스로 조금 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전 뜨거운 물 씁니다. 솔벤트는 근간벽에 너무 들러붙어서 좀 싫더라고요. 또 요즘은 선생님들이 싱글콘 테크닉, 그러니까 실러베이스 옵츄레이션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리엔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지지드릴이나 울트라소닉을 많이 활용하고요. 미들서드에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그러니까 오스테라이트 베이스 파일에서 S2나 F1을 쓰는데요. 선생님들께는 S2보다는 F1이나 F2 정도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AP 칼은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반드시 핸드 파일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H 파일보다 K 파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제 진료실에는 H 파일이 없어서 항상 K 타입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타이로 캐나를 찾으면 시도는 하시면 안 돼요. 랭스 확보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타우로돈티아죠. 타우로돈티아는 항상 하방에서 어떤 변이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나라의 엔도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은 12년 됐으니까 갖고 왔겠죠. 왜 나머지 12년짜리 여러 개 안 보여드릴까? 그 전에 다 뺐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지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이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라고 환자한테 전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남용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런 케이스는 한번 해볼만 하겠죠. 캐스팅 코스가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근데 그 임플란트가 너무 내려가 버려서. 자, 이제 2케이스 남았습니다. AP코 할 때 선생님들 만약에 근간 캐날의 형태가 라운드한 쉐입이라면, 라운드에 가깝다면, 오발한 정도라면 액티브 필링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자르고 긁어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간이 큰 경우에.
오바라면 안 돼요. 오바라면. 롱 오바라면. 그래서 이 경우는 팔란탈 캐널을 사이너스 트랙이 안 없어져서 플렉 서저를 이렇게 했고 MT로 먼저 필링한 다음에 에이펙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필링 나쁘게 되지 않았죠. 워낙 공간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에이펙스의 캘큐러스도 관찰이 되고 리소션된 양상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10개월 후에 환자가 팔로우를 왔을 때 아래 부분이 팔로우 사진입니다. 뮤코사 시크닝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 정도면 깨끗이 힐링 됐으니까 이제 곧 빼고 임플란트도 자신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요. 이 환자는 제가 리엔도를 했습니다. 여자 환자분인데 삼각동이 스탠다드 상에서도 범상치 않죠? 뭔가 이상하죠? 뿌하죠? 그래서 필링하고 1년 후에 왔는데 팔란탈 볼트가 더 커졌어요. 변별이. 이제 아프다고 왔어요. 엔도이드에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에이피칼 서저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루트 팁을 제거했어요. 루트 팁이 어떻습니까? 캘큐러스가 집착되어 있죠. 나올 수가 없죠. 엔도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충분히 리무브하고 나서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0개월 후에 스탠다드 엑스레이 상에서도 많이 변화가 됐죠. CT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비인후과 가지 않았어요. 이 환자. 사각동맥이 사라졌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석 달 후에 얘가 왔어요. 얘 오빠가 치과의사예요. 아까 임플란트는 걔 오빠가 심은 거예요. 근데 친남매더라고요. 친남매 오빠랑. 그래서 리엔도도 안 하겠다. 크라운도 내가 안 하겠다. 임플란트 심는 거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임플란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쳐는 다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팔로우가 잘 되죠. 팔로우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내원을 했을 때 환자가 원장님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왼쪽으로 숨이 쉬어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고 나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돈토제닉 맥실러리 사이너사이티스 위드 덴탈 오리진 이라고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쪽 논문 찾아보니까 이비인후과 논문에서는요. 그래서 에큐트 맥실러리 사이너사이티스 그게 덴탈 오리진인 경우를 되게 10에서 20% 정도로 보고요. 크로닉 맥시너리 사이너사이티스 위드 덴탈 오리진인 경우를 되게 40% 정도까지도 보기도 한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치과 치료 중인데 코가 막혀서 ENT 갔더니 ENT에서 치과 치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그 한마디로 곰팡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농담은 아니고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파일 세퍼레이션이 있는 환자를 파일 리트리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트리버를 100% 하지 못했어요. AP가 소득이 약간 남았어요. 한 1mm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필링을 했는데 환자가 너무 페인이 심해진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이건 치과에서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지. ENT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다시 성남에 있는 부광외과 선생님, 성남이니까 송파에 있는 부광외과 선생님께 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광외과 선생님이 동일하게 이건 치과 치료, 신경치료 중에 생긴 과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부광외과 선생님께서 이런 고귀한 말씀을 하셨나. 성함이 꼭 알고 싶어서 진단서를 좀 가져와 달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진단서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고 싶어요. 성과에 계신 부광외과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덕에 저는 치과보험을 안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주옥 같은 조언 때문에 제가 350만 원을 환자분께 물어드렸어요. 진단서를 써가지고 왔거든요. ENT 진단서를 써가지고 와서 요구를 해서 이제 여기 선배님들은 놔두고 후배 선생님들께 정말 창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밝히는 이유는
돈, 사소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 돈으로 차라리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액수가 크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보험 꼭 가입해 놓으시고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생님들께 항상 있을 수 있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